그럼 우선 시민복지타운 추진 경위 및 목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시민복지타운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시청사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사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 중앙공원으로 추진이 됐지만 그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소위 그 시민복지타운으로 추진이 됐는데 역시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으로 되면서 역시 또 무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2011년인가에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부적합 판결을 받고 그렇게 되던 중에 제주시 관리 업무에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활용 계획을 못 잡겠다 그래가지고 2013년에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도시개발 사업 그 승인 당시에 시민복지타운의 조성력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네, 조성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시청사와 우리 지방정부 종합청사를 한 자리에 이것을 모음으로써 행정 효율 그리고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적인 시민복지타운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그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도심 속의 공원이 아닌 공원 속의 도심을 조성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토지가 강제 수용이 됐거든요. 그 수용 당시에 엄청난 정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토지들 보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준주거지라든가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그 시설명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공공청사 부지가 보면 우리 보건소 있고 또 우리 그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우리 시청사 부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워낙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걸 아예 그 시설 세분화를 시키면서 번지에다가 이거는 종합청사 부지, 이건 시청사 부지 이렇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 명시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그 당시에 토지주들 특히 우리 도남 그 주민들이 많은 그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속에 이런 도심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시청 일가 불가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전 시장님께서 2011년 12월 20날 그런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9대 의회 때인데요. 그 12월 20날 12월 말일로 해가지고 그 시장님께서 퇴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1월 달에는 우리 휴회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뭐 어떤 식으로 질문도 못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그 했을 경우는 뭔가 있을 거다. 사무임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유인을 받아서 그런 발표를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2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지사께 묻겠습니다. 행정시장께서 그런 발언한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2011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특히 지금 도지사가 법적인 판단 기관이 아닌데 그게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는 좋습니다. 그럼 사법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럼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렇게 지금 행정시장이 그런 행정일을 했는데 이게 정당하시다고 봅니까 지금 행정일은? 당시에 결정한 배경에는 그렇죠. 과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도 유효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원도심 재생 사업을 지금 도정에 역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지금의 과연 그 위치에서 외곽으로 빼왔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청사를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지사님,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시청 이 근처는요 원도심이 아닙니다. 구도심이거든요. 시청 옆에 저집도 있습니다만 그 구도심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원도심 좀 5개 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좁은 그리고 데에 원도심과 그리고 예, 좋습니다. 제 질문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그 주위에다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 실질적으로 우리 집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사람한테 이 조가요기를 받아와라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2011년의 일을 제가 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본의원이 질문했던 건데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그 모든 그 권한이 지사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위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는 양행정시 또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막강한 정책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 권자의 어떤 위임을 안 받고 했던 것은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전 시장님께서 시청 불가 방침을 밝힌 그 결정한 거는 무효다. 어떤 제한이나 위반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한다는 것은 무효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당시 아니 간단히 말해주세요. 공유재산 관리의 업무는 당시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고유 권한이었고 따라서 제주시장에게 권한이 있지.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예. 법적으로 유효다 무효다라는 게 도지사가 그것도 몇 년 지난 후임 도지사가 와서 판단한다는 그렇죠. 것은 예, 그렇죠. 지금 제 소관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좀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법률 가시고 지금 행정 가시고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 보면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역으로 지금 우리 행정시장님 양 행정시장님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사무위탁 받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고 쉽게 말해 조세를 갖고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씀? 조세를 예. 우리 지방세를 갖고 예. 우리 양 행정시장님이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행정시장에게는 기초의회도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죠. 없죠. 네.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 권한이 행정시에 없습니다. 행정시장에 없습니다.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도민들이 다 알아보실 거고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공공임대주택 참 저도 참 아쉽습니다. 저 상반기에 4월달에 도정질문할 때 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지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애가 많아가지고 집 못 빌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셋 다니까 집도 안 빌리셨어요. 그래서 남이 집 사는 그런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제가 그런 질문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청자 부지가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긴급 현안 질문까지 이렇게 와서 하느냐면 그 경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청자 부지는 안타깝게도 우리 제주 시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제 수용 당할 당시 그때 돌아가면 그 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물론 다른 주 예래동도 마찬가지지만 반발도 심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부지다 이렇게 명을 하면서 도남 그 인근 도남 발전도 아울러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시청 오면 도남동이 발전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수용을 했고 마음의 위안도 삼았는데 또 그 당시에 시청이 온다니까 지금 있는 토지들도 비싼 값에 산 겁니다. 땅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니까 우리 도남 주민들, 이도동 주민들, 지주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공공임대주택 시급합니다. 이런 거를 본의원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여러 가지 대안도 많습니다. 지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원도심에다가 많은 이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백억씩 1년에. 지금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우리 문화예술 분야만 하더라도 도에서 뭐 51억이다. 아니면 뭐 시에서 몇십억이다. 또 SOC 사업으로 몇백억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원도심에. 중요한 건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인구가 유입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업무 보고 때 사람이 안 오고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야간 되면 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런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뭐 도시 재생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분산시켜가지고 각계각층이 혼합해서 살 수 있을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택지개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짓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왜 이 자리냐 이겁니다. 자, 이 자리에 불합리한 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연산로 주변 우리 지사님 고고싱싱입니까? 일방통행 하신다고 하셨죠? 연산로 일방 지금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수렴 중입니다.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고고싱인가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 2천여 명이 지금 2,700여 명이 지금 처벌인가 진정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역으로 말하면 일방 통행한다는 거는 주차에 지금 봉착돼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닐까요? 지금 질문을 워낙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아니 그냥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예, 나중에 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한 답변을 좀 간략히 예, 드리고 하십시오. 이어서 하십시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사실 걱정하시면서 왜 도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택 공급 그리고 부동산값 안정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과 젊은이들의 미래의 희망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애정어린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그 중에 계셨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제주가 인구 증가하고 관광객 증가 모든 지금 용량이 포함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문제 그리고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나가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시급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의 성장과 발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연말 12월 말에 제주형 주택 공급 및 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만 2만 호를 앞으로 10년 내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주도 지역의 모든 공공부지 그리고 앞으로 공공이 확보 가능한 부지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공급을 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독촉과 기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도심의 도시 재생 또는 재건축 재개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읍면 지역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그리고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을 가지고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워낙 전문적으로 잘 아시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이 부분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 한 2, 3년 사이에 진행된 급격한 이 실수요에 대한 주거 부족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고를 70% 투입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바로 과거의 시청사 부지가 저희가 공공용지 중에서 당장 지정이 가능하고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이 충분히 제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사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음도 알겠고 네. 지금 추진하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시간이 그때 잘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거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환경을 볼까요? 환경. 지금 지사님이 그쪽에 언론 발표상의 얘기입니다. 언론 발표상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원 개념의 단지를 추진하려고 60% 이상인 건폐율을 30%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 10층 이상 높이 규모의 대단위 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단지들 보면 건폐율 30% 이상이 되는 데 있나요? 네? 건폐율이 30%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자, 제가 나열해볼게요. 자, 도남 대림 아파트가요 11층인데 22.8%입니다. 네? 자, 하나 꿈에 그린 이건 6층인데 6층이니까 좀 많아요. 26.48%. 노영 부영 1차 같은 13층은 17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계속 할까요? 15층인 노영 해머록은 16.85%. 30% 넘지 못하면 30% 넘기면 이게 밀착돼가지고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원 형식이냐, 지금 아까부터 더 밀집되게 해놓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비켜나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간단히. 건폐율이 30%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을 30%인데요. 특히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밀집된 아파트 형식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물론 아닙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안은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직접 앉아있는 공간 외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하로 갑니다. 지하로 가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아파트를 보면 거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지상에다가 하더라도 건폐율 30%가 힘들어요. 자, 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다가 지금 아까 그 또 교통난을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인근 주변에 보면 1.5km 내외 그 지금 복지단 1.5km 내외가 지금 재건축을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도남주공 연립, 또 이도주공 1, 2, 3단지. 거기가 인구가 불어나는 거 보면요, 지금 한 2천여 명 이상이 불어날, 2천여 세대가 불어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남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건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그 지역이다 보니까 하면서 지금 생기는 게 뭐냐면 그냥 원룸이나 도시형 주택이죠.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다 단독 주택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공동주택이 2,000세대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보다 3,000대가 거기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문제는
당연히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아니, 저희가 그건 당연한 대책을 얘기죠. 수립해서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를 사회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게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사님, 그렇죠. 당연히 나중에 그거 할 때는 교통영향 그것은 평가 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라고 방안이 생각합니다. 아니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만 물어보는 겁니다. 대책을 저희들이 아니,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세대가 불어나고 또 만약에 신북지당에 1,200세대 한다면 몇천 대죠? 몇천 대가 불어나고 과연 거기가 우리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또 학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쪽 토지주가 이번에 우리 마을 총회할 때 오셔가지고 학생수 하나도 안 불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 주민이 하는 거니까 저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얻어봤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남중공 연립하고 이도주공 2, 3단지하고 1단지하고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요. 자, 그 전에 우리 시민복지타운 내려해가지고 학교가 지금 세 군데 1.5km 방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남초등학교, 우라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는 학군이 이도이동이기 때문에 이도초로 갑니다. 우리 도남인데도 불구하고 우라초도 지금 새로 주택이 많이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거짓말이고 지금 거기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개교할 때 보니까 완성학교가 24급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도초등학교가. 그런데 지금은 뭐 계속 증축을 합니다. 증축. 4년 만에 그때 2012년도인데요. 2016년도에 54개 시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그 시민 시청사 부지에 우리가 행복주택 700세대,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뭐 다른 걸 다 제외하고도요. 우리 임대주택 420세대 이렇게 하고 그 프로테이지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복지타운만 123명이 불어난다. 중학생이 62명이 불어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이건 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거보다 더 불어나면 나지 적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23명 그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만 하더라도 123명이 난다면 이게 내학급입니다. 내학급. 그렇다고 치면 애들은 어디로 가죠? 저희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에 따른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우리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거로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행복주택 보면요,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사업은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문제이고 저희는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마다 초등학교가 지금 다 지금 포화 상태인데 어디다 지을 겁니다. 어디다가 학교를 지을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교통난, 환경, 또 학교 문제, 이 불합리한 전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 다 이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렇게 그는 불합리하다고 다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8월 4일 날 우리 도남 주민들하고 면담하셨죠. 네. 거기서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건 맥락이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제출은 7월에 됐습니다만은 사실 검토는 1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말에 그 주택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기만 단독적으로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제주도 내의 모든 후보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더 좋은 다른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그것도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하든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차 검토를 하고 국토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것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하면서 계층 간에 서로 따돌림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지사님, 예. 지금 그 당사자들이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일단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부터 우선 잘 듣고 그 부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봤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갔습니다. 당시 대화록이 다 있습니다. 8월 4일 날 예, 찬성했다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그때 그 대화록을 자리에-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네.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두 번씩이나 언론사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 그럼 뭔 말이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가 제안서도 냈고 이 결정되면 나중에 지사님이 심혁탄을 맞을 건데 아니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회가 열리기 시작된 겁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네.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 제주도정의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저희들은 들을 것입니다.